서울의 봄은 유난히 잔인했다. 벚꽃이 피어나는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로는 수많은 이별의 그림자가 흩날렸다. 그날 윤서진은 처음으로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실감했다. 그녀의 손엔 결혼 반지가 있었다. 빛이 바랜 금속 위로 손가락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결국 나 혼자였던 거구나.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서진은 22살이었다. 늘 조용했고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는 성격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대학을 다니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한 남자를 기억한다. 정한결. 부드러운 미소와 단정한 말투. 그의 첫마디는 지금도 기억난다. 커피가 참 향기롭네요. 오늘은 뭐 읽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하루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결은 야심 있는 청년이었다. 나 언젠가 큰 회사 차릴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 서진은 그 꿈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의 꿈을 응원했다. 둘은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에는 꽃 대신 친구들이 직접 만든 종이꽃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대여였지만 그녀의 미소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당신은 내 전부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그래, 나도. 신혼 초 그들은 행복했다. 서진은 새벽에 김밥을 싸서 남편 도시락을 준비했고 그는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돌아오며 늘 말했다. 역시 서진이 밥이 제일 맛있다.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다. 서진은 그의 옷을 다려주고 그가 좋아하는 커피 향을 집 안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3년쯤 지나자 한결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의 옷차림은 점점 화려해졌고 그의 말투는 조금씩 차가워졌다. 서진아, 나 요즘 너무 바빠. 회식도 많고 사람들 만나야 해.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식은 밥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은 나보다 세상이 더 바쁜가 봐요. 어느 날 서진은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점점 짙어졌고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로즈 호텔 1503호. 숙박 정한결.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손끝이 떨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틀린 거야. 이건 다 착각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퇴근 시간에 맞춰 호텔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5층. 그녀의 손엔 작게 쥔 반지가 있었다. 복도 끝 1503호 문틈 사이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 당신이 최고야. 그럼 아내는요? 그 사람은 그냥 의무야. 순간 서진의 온몸이 굳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사랑에 속은 여자의 얼굴. 그날 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의가 길었어. 그녀는 말없이 반지를 벗었다. 탁자 위에 반지가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제 그만해요. 서로 힘들잖아요. 그의 표정은 잠시 흔들렸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 되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웃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당신은 참 쉽게 말하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이혼 후 그녀는 가진 게 없었다. 남편 명의였던 집, 통장, 심지어 가구 하나까지 모두 그의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왔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녀는 하루 종일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겨울 같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밑에 서서 손바닥으로 빗물을 받았다. 이 물처럼 내 인생도 흘러가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반지 대신 손목에 작은 고무줄을 찼다. 이건 나한테 주는 약속이야.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녀는 낮에는 사무보조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손끝은 굽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내가 나를 지키는 연습. 시간이 흘러 서진은 서서히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꼈고 혼자서도 밥을 잘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본 광고 문구 하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용기에서 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용기 그게 필요했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썼다. 무료 디자인 강의. 새벽까지 강의를 듣고 낮에는 일하고 밤엔 다시 공부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결씨, 당신이 날 버린 덕분에 나는 이제 진짜 나를 찾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요즘 서진 씨 달라졌어요. 눈이 살아있네요. 그녀는 웃었다. 이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날 서진의 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디자인 공모전 최종 합격 통보서.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눈가를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시작이야.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윤서진의 방에는 여전히 습기와 눅눅한 냄새가 가득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빗물이 새는 천장 아래엔 양동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밤마다 천장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아래에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로 새벽까지 공부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눈을 비볐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손님들이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끔 가시처럼 박혔다. 아줌마 계산 좀 빨리 해요. 이런 일 하면서 뭐라도 되겠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하지만 편의점 문을 닫고 나면 그녀의 미소는 눈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 모든 모멸감을 삼키며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다. 언젠가 이 순간들을 다 꺼내서 웃을 수 있을 거야. 하루, 이틀, 한 달, 1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다. 디자인 공모전에서 작은 상을 받았고 회사에서 광고 시안을 맡기도 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녀는 편의점 앞 노점에서 붕어빵을 샀다. 손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졌다. 이 맛이 내 인생 첫 승리네. 그녀는 혼잣말로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업에서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윤서진 씨, 우리 회사 광고 포스터 제작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 회사 이름은 한결건설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남편의 이름, 그의 배신, 그리고 그날의 호텔 문 앞.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요. 맡겠습니다. 밤새 그녀는 포스터를 그렸다. 비 오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자의 그림. 그녀의 눈빛엔 슬픔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밑에 적힌 문구는 단 한 줄이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꽃이 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포스터는 대중의 큰 반응을 얻었고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윤서진 들어본 이름인데 요즘 그 사람 디자인이 대세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한결 씨, 당신이 세운 회사 덕분에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네요. 그 후 몇 년간 그녀의 삶은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시작해 이젠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티브 기업을 이끌었다. 회사 이름은 루미엔 디자인. 빛을 뜻하는 라틴어 루먼을 변형해 만든 이름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회사로 한 통의 의뢰가 들어왔다. 발신인은 한결그룹. 내용은 신제품 런칭을 위한 협업 제안서였다. 비서가 물었다. 대표님, 이건 거절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받아요. 비서는 놀랐다. 그 회사 회장이 정한결 아닌가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받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한결그룹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선 여자였다. 문이 열렸다. 정한결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엔 흰 머리가 섞였고 눈가엔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서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회의하러 왔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회의실 안을 스쳤다. 그는 애써 웃었다. 오랜만이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일 얘기하러 왔어요. 감정은 뒤로 하죠.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아직도 나를 미워하나? 그녀는 짧게 웃었다. 미움이요? 그건 너무 귀해서 당신에게 주기엔 아깝네요. 회의실 안공기가 싸늘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홀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몰려왔다. 그래도 보고 싶긴 했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날 밤 서진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윤서진, 잘했어.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며칠 뒤 그녀의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국내 광고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결그룹은 그녀의 이름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왔다. 윤서진 대표님, 혹시 정한결 회장과의 협업 비결이 있습니까?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비결이요? 과거는 지우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지우지 않았어. 난 기억해.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이 웃던 그날을. 그녀는 그 기억을 되새기며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릴 차례야. 밤늦게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응, 오늘은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비서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그녀의 노트북 화면엔 프로젝트 리버스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늦은 밤 서울의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윤서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결그룹 본사를 바라보았다. 건물 위의 간판, 그 이름이 너무 오래 마음을 짓눌러 왔다. 이젠 그 이름을 내 손으로 지울 때야.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다. 노트 첫 장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리버스 재탄생.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질서와 논리로 복수를 설계했다. 무너뜨리는 대신 스스로 쓰러지게 만드는 복수. 먼저 그녀는 금융계 인맥을 움직였다. 한결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였던 한결건설의 채권을 은밀히 사들였다. 그녀의 회사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외 투자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6개월 후 한결건설의 지분 41%가 익명 투자자 명의로 넘어갔다. 그 익명 투자자는 바로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회의실 불을 켰다.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한결그룹의 약점을 파악했다. 한결은 항상 자만했어.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할 거야. 그녀는 회사의 전 재무 담당 이사를 찾아갔다. 그는 한결 밑에서 오래 일했지만 부당 해고를 당해 복수심이 깊었다. 당신 아직 그 사람 미워하죠? 그 인간? 내 인생 망쳤어. 그럼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서진의 사무실엔 도표와 보고서가 가득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한결그룹의 내부 유출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세탁된 자금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사에 흘렸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엔 이런 제목이 올랐다. 한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회장 정한결 조사 착수. 세상은 술렁였다.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고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정한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내던졌다. 이게 다 어디서 새는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자가 있답니다. 익명? 그럼 찾으면 돼. 누구야 그게? 그날 밤 서진은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익명 제보자 바로 나야.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피아노 선율이 방안을 채웠다. 다음 단계는 노출. 그녀는 한결에게 직접 접근했다. 이번 위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말했다. 넌 나를 도와준다고? 네. 우린 함께 일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날 이용했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신 내 조건이 있어요. 내 회사를 당신 그룹의 주요 협력사로 등록하세요. 그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 한 번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노트를 열었다. 계약 완료 내부 접근 확보. 이제 그녀는 한결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다. 그의 일정, 투자 계획, 비서진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 그는 지금 내가 쥔 판 위에 서 있다. 그녀는 비밀리에 그의 경쟁사와 손을 잡았다. 우린 한결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단 정면 충돌이 아니라 내부 붕괴로. 그녀는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 계약 파기, 물류 연기, 공급망 차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하나씩 실행됐다. 몇 달 후 한결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떠들었다. 한결그룹, 연쇄부도 위기, 정한결 회장, 경영 부실 책임 논란. 그의 표정은 피로로 가득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눈 밑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왜 이러지?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때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윤서진 대표가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섰다. 이번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지만 위험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앉았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는 피식 웃었다. 이런 때에 위로하러 온 건가? 아니요. 확인하러 왔어요. 뭘?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이제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그의 앞에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 회사의 부도 신청 서류예요. 내가 사인만 하면 모든 은행이 자금 지원을 끊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넌 대체 뭐야?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난 당신이 버렸던 여자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무릎 꿇을 차례야.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주저앉았다. 서진, 제발 이러지 마. 그때 당신은 그 말을 내게 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녀는 눈을 돌렸다. 하지만 걱정 마요. 난 당신처럼 복수로 내 인생을 더럽히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서진은 강가를 걸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며칠 뒤 뉴스엔 새로운 제목이 올랐다. 한결그룹 회장직 사퇴 발표. 정한결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그녀는 업계 1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윤서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여자. 그녀는 그 말에 웃었다. 아니요. 그저 다시 일어선 여자예요. 그러나 복수의 끝엔 늘 공허가 남았다. 그녀는 사무실 창가에서 조용히 차를 한 잔 내렸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제를 이기는 거야.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아침, 윤서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유리창에 작게 손자국이 남았다. 20년 전 그녀는 이 계절의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같은 계절의 모든 걸 되찾았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한결의 몰락 이후 그녀의 회사 루미엔 디자인은 업계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 프로젝트부터 해외 전시까지 모든 곳에 그녀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어떤 환희도 느끼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공허가 커져만 갔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녀는 가끔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정한결. 인터넷엔 그가 사퇴한 이후의 소식이 거의 없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관심 줄 필요 없어. 그러나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향했다. 며칠 후 회사로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 서진아,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지? 글씨는 삐뚤었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글씨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눈을 감았다. 한결씨. 그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요양병원. 눈이 소복이 쌓인 길가에 간판이 서 있었다. 평온요양병원. 병실 문을 열자 낡은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흰 머리, 마른 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진?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참 약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익숙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보이게 될 줄은 몰랐어. 왜 여길 보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당신이 내게 한 말 기억나요? 넌 현실을 몰라. 그 말 덕분에 난 현실을 배웠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난 그땐 너무 어리석었어.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를 버렸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그때 널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린
그녀는 그 말을 끊었다. 그런 가정은 이제 의미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서진아, 정말 널 미워할 자격조차 없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잠시 멈췄다. 고마워요? 그 말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약한 손. 그 손이 한때 자신을 버렸던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당신을 용서하는 게 내 복수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 서진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잘 지내요 한결 씨. 서진아. 응? 이제라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진짜로 그래요.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눈송이를 받았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이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이제 됐어요. 며칠 뒤 신문 사회면 구석에 조용한 부고 기사가 실렸다. 정한결 전 한결그룹 회장 별세. 향년 62세. 유족은 없음. 그녀는 그 기사를 바라보다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결국 혼자 갔군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햇살이 비쳤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음 날 요양병원에 다시 들렀다. 그의 침대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웃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나를 잃었고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그리고 흩어지는 눈빛.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진짜로 끝이야. 몇 년이 흐르고 윤서진은 루미엔 재단을 설립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싱글맘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 버려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때 변하더군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다. 그 반지는 다시 빛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햇살이 반지 위를 비추며 작은 무지개가 생겼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이 빛이 나의 것이네. 밤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복수는 끝났고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다.